자, 그러면 이제 7강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자, 전체 데이터베이스 리스팅이래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읽어달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아까 제가 설명하면서 했는데 뭐냐면 show database예요. 자, 요거는 뭐 하시면서 들으셔도 되고, 근데 이제 웬만하면 제가 나중에 시간 드릴 건데 그때 하시면 돼요. 일단 집중해서 들으시고.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를 읽어드리겠죠. 그러면 My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use 해서 MyS 뭐 이런 식으로 썼어요. 당연히 이런 거는 오류납니다. 자, 에러 나는 거 보이죠? 그러면 unknown database MySQL 보이죠? 이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오류가 나면 이 오류 메시지를 잘 읽어보면 거기에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럼 이런 거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행하면 당연히 자, use MySQL 선택하면서 위쪽이 뭘로 바뀌어요? 자, MySQL로 바뀌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My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여러분들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테이블 리스팅이라는 건 뭐냐면 이 MySQL에 있는 테이블을 읽어드리는 거군요. 그러면 여기다가 show tables. 자, 근데 여러분들이 요거 했는데 에러 나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내가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안 하고 나서 이걸 했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show tables를 하려면 내가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걸 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지금 My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테이블의 구조예요, 현재.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특정 테이블 구조가 궁금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게시물 테이블이 있다 했을 때, 아티클 테이블이 있다 했을 때, 뭐 테이블 같은 경우는 ID, 뭐 레지 데이트, 현재 날짜, 뭐 타이틀, 바디, 뭐 이런 식으로 내용과 제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 구조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보통 엑셀 쓰죠. 이 데이터베이스는 엑셀이랑 굉장히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엑셀 보면 우리가 여기다가 뭘 만들어요? 자, 엑셀이 하나의 테이블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테이블이라는 녀석이 뭐 우리가 보통 뭐 명부를 관리한대요. 그러면 회원 명부를 관리한다 했을 때 뭐 아이디, 뭐 네임, 그 다음에 뭐 이메일도 관리한다 하면 이메일, 그죠? 그 다음에 뭐 폰 넘버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아이디 넣고 이름은 홍길동 넣고 그 다음에 이메일은 뭐뭐다 뭐 이런 식으로 넣고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폰 넘버도 마찬가지로 뭐 010 이런 식으로 넣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라고 해가지고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엑셀이 하나의 테이블이라고 하면 이 테이블은 아이디, 네임, 이메일, 폰 넘버라는 속성을 가지고 그 우리가 속성에다가 값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방법 중에 기초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하나하나를 뭐라고 하냐면 컬럼이라고 합니다. 컬럼. 뭐 정척이 필기 같은 경우는 필기에 보면 뭐 카디널리티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왜 이렇게 이름을 복잡하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요거 하나하나가 뭐다? 컬럼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컬럼이 몇 개 있는 거예요? 4개 있는 거예요. 컬럼은 쉽게 말하면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특정 테이블의 구조를 확인하려면 쇼 테이블 했을 때 테이블의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그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이벤트라는 테이블의 구조를 확인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describe가 설명이죠, 그죠? 그러면 describe가 설명인데 이벤트라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이벤트라는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컬럼의 정보를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제 요거 쇼 테이블 했을 때 나는 뭐 예를 들어서 FUNC 이런 걸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FUNC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보이죠? 자, 여기 describe 같은 경우는 뭘로 생략할 수 있냐면 DSC로 생략했습니다. 보통 똑같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건 만약에 이렇게 썼어요. 자, 오류납니다. 자, 뭐라고 나오죠? mysql.fun doesn't exist. exist가 뭐예요? 존재잖아요, 존재. 즉 너가 MySQL이라는 테이블에 fun이라는 요 컬럼은 다시 요 데이터베이스의 요 테이블은 뭐예요? 존재하지 않는다. 요런 테이블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죠? 그러면 여기다 FNC 쓰고 하면 나오죠. 그죠? 잘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뭐 캐릭터는 문자를 말하는 거예요. 64라는 거는 64자까지 저장할 수 있다. 타이니인트라는 거는 숫자를 저장하는데 진짜 적은 숫자를 저장할 때 쓰는 녀석입니다. 얘는 뭐 128자까지 저장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뭐 널로라는 건 뭐냐면 너를 허용할 수 없다. 즉 빈값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즉 데이터를 누락하는 거는 용납할 수 없다. 그런 의미고 이 PRI라는 거는 프라이머리 키라 해가지고 주키예요. 그러니까 어떤 컬럼을 식별할 수 있는 주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람의 주키는 뭐죠? 주민등록번호죠. 그렇죠? 주민등록. 여러분의 주민등록번호가 뭐랄까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나요? 없죠. 주민등록번호는 고유예요. 고유. 그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코드. 그래서 우리가 이름과 나이의 조합이 주키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죠. 이름과 나이는 같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성별도 마찬가지고 주민등록 번호는 뭐예요? 같은 사람이 없죠. 가볍게 생각하시면 돼요. PRI는 고유 키구나. 중복이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유즈 데이터베이스가 유즈 테스트라는 걸 선택하래요. 그러면 선택하면 되겠죠. 테이블 리스팅 어떻게 한다고요? show tables. 그죠? 당연히 아무것도 없죠. 자, 그러면 A1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한다면 삭제를 해요. 자, 지금 A1이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근데 데이터베이스 삭제는 드롭이거든요? 근데 드롭 데이터베이스 한 다음에 A1 이렇게 쓰게 되면 오류납니다. 자, 뭐 왜 오류날까요? can drop database A1. 내가 A1을 삭제하려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은 걸 삭제하려고 하니까 오류나는 거죠. 여러분 참고로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는 뭐 마음대로 삭제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연습할 때는 상관없어요. 근데 실무 가서 여러분 드롭하는 순간 회사에서 잘려요. 여러분 진짜 드롭됩니다. 그러니까 삭제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실제 쿼리 잘못 눌렸다가 회사에서 고소당한 사례가 진짜 많습니다. 개발자 중에 잘못 삭제했다가. 악의적인 마음 품고 실제 데이터베이스 삭제하시는 사람도 있어요. 뉴스 보면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가 뭐 날라갔다, 뭐 은행 데이터베이스가 날라갔다, 뭐 그런 말 얘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진짜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드롭이라는 거는 우리는 연습할 때 쓰지만 실제로 이거 삭제하려면 상위까지 결제가 들어가야 돼요. 상급 권한까지. 마음대로 삭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 어플 이용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몇 천만 명이 되는데 그걸 여러분 드롭해버리죠?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여담이지만 이거는 우리가 연습할 때만 쓰는 거고 실제 실무에서는 여러분들이 드롭을 쓸 일이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존재하면 삭제라니까 드롭 데이터베이스 if가 뭐죠? 여러분들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배웠으니까 조건문이죠. 만약이잖아요. 그러면 존재한다면 존재가 뭐예요? exists. 존재한다면 삭제해라. 그러면 이건 되죠. 보이죠? 그러니까 뭐 경고가 뜨는 거는 지금 A1이 없는데 지금 이제 이 명령어를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관없어요. 그러면 조금 더 안정되게 코드를 실행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새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건 뭐겠어요? 자, 여러분들 만든대요. 영어만 하면 돼요. 우리가 새 거를 창조한다. 뭐죠? 그렇죠. create 데이터베이스 끝이에요. 뭐? A1. 그렇죠? 뭐 A1을 쓸 때 백틱을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백틱이라는 건 여러분들 왼쪽 탭 위에 있어요. 요거 백틱. 요걸 백틱이라고 합니다. 백틱으로 감싸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차차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이렇게만 써도 돼요. 됐죠? 선택 뭐라고요? 자, use A1. 어렵지 않죠? 그죠? 그냥 여러분들이 아는 영어 문법 갖다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가 추가되었는지 확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show 하면 돼요. 확인했을 때 A1이 있으면 뭐죠? 자, 있죠? 보이죠? 성공했죠? 자, 가끔씩 이제 추가를 했는데 왼쪽은 반영이 안 되는데 이거는 F5 누르면 F5가 아니라 여기 우측에 보면 세로 고침 있어요. 세로 고침 여기 있죠? F5 했을 때 자, 나오죠? 요거 클릭하고 F5 눌러야 됩니다. 그럼 나와요. 자, 그러면 테이블 확인하면 이건 뭐라고요? DSC라 했죠? 그죠? 당연히 이제 테이블 같은 경우는 확인이 쇼죠. 제가 잘못 썼어요. 테이블스
자, 확인하면 아무것도 없죠. A1은 지금 우리가 뭐예요? 안 만들었잖아요. 그 안에 테이블 아직 안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A1을 선택한 상태에서 게시물 테이블을 만들래요. 그러면 아티클을 우리 일단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티클은 타이틀이랑 바디라는 컬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만드냐? 자, 마찬가지예요. 자, 만드는 거 뭐라고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도 크리에이트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을 만들 때도 크리에이트입니다. 크리에이트 테이블. 어떤 거? 아티클 테이블을 만들 거고 소가로 세미콜론. 그 다음에 엔터 칩니다. 왜냐면 속성을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타이틀과 바디라는 컬럼을 만들라 했으니까 탭 한번 써주시고 타이틀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쓰래요? 바차 쓰래요. 바차. 바차. 뭐 CHAR은 캐릭터의 줄임말인 거 아시죠? 바차라고 보통 읽는데, 자, 100이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썼을 때 캐릭터는 1바이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기에는 100자까지 저는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을 안 써도 상관없어요. 발을 안 쓴다 해가지고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컬럼을 생성할 때는 컬럼과 컬럼 사이는 쉼표로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바디를 쓰게 되면, 바디 쓰게 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바디에 관련된 문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는 컬럼으로 바디를 지금 만들 거잖아요. 그럴 때 바로 세미콜론이 아니라 팩트를 쓰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텍스트라는 거는 문자를 많이 저장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 게시물 만들 때는 보통 바디는 텍스트로 만듭니다. 근데 여기다가 가끔씩 쉼표 쓰시는 분들 계시는데 안 돼요. 여기다 쉼표 쓰면 오류납니다. 그래서 요렇게만 써줘야 돼요. 요렇게만. 요렇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티클 테이블을 만들 건데 타이틀과 바디라는 컬럼을 추가할 거고, 타이틀은 뭐 바차, 그 다음에 바디는 텍스트.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다 인트 쓰면 이 바디는 뭐만 입력하겠다는 걸까요? 정수만 입력하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수밖에 못 들어가요. 자, 그러면 텍스트라 쓰게 되면 이렇게 하고 실행. 자, 얘만 실행하셔야 됩니다. 얘만 감싸서. 그래서 감싼 다음에 실행하시면 되고, 잘 추가되었는지 확인은 show tables. 그죠? 자, 아티클 나왔죠? 아티클 테이블 추가했으니까. 자, 구조까지 확인하래요. DSC 한 다음에 아티클 쓰게 되면, 자, 나오죠. 바차. 자, 지금 널 로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 널 값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걸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를 추가를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추가는 뭐냐면 크리에이트가 아니에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랑 테이블을 만들 때는 크리에이트가 맞지만 데이터를 추가할 때는 뭐냐면 인설트입니다. 인설트 인투.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외우셔야 돼요. 인설트 인투. 그 다음에 어떤 테이블? 아티클 테이블. 뭔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내가 아티클 테이블에 데이터를 하나 넣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뭘 하면 돼요? 타이틀과 바디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insert into set은 그냥 세트예요. 세트. 타이틀 쓰신 다음에 제목 쓰면 이렇게 써야 됩니다. 다운표로 감싸줘야 돼요. 그 다음에 쉼표 쓴 다음에 여기다가 바디 입력해 주시고 뭐 해주면 된다? 내용 써주면 돼요. 내용 이렇게. 반드시 끝날 땐 세미콜론. 자, 실행하면 석세스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데이터를 조회를 해야 되는데 지금 데이터를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면 조회는 어떻게 하냐면 셀렉트예요. 셀렉트.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타이틀만 조회하라 했으니까 어떤 거? 타이틀만 조회하겠다. 근데 이렇게만 쓰게 되면 오류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unknown column title in field list. 필드 리스트라는 건 타이틀을 너가 조회하는 건 알겠는데 어떤 필드로부터 조회하겠냐. 지금 우리가 타이틀을 어디서 만든 거예요? 아티클 테이블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뭐뭐로부터가 뭐죠? 그렇죠. from이죠. 어떤 거? 아티클 끝이죠. 끝이에요. 그러면 제목이 이런 식으로 조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데이터 조회하는데 바디도 조회하래요. 그러면 여기다가 쉼표 바디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 같이 조회가 가능하다. 근데 어차피 그래요. 요것도 있죠. 자, 바디랑 타이틀을 조회하니까 요거 순서만 바꾸면 돼요. 순서만 바꾸면 바디가 먼저 와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어차피 이게 컬럼이 2개밖에 없으니까 모든 데이터를 조회할 때는 여기다가 별표 쓰면 됩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요 어차피 두 개밖에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조회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뭔 말이 이해되죠? 자, 그러면 또 하나 추가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 그대로 또 써주면 돼요. 저는 복사 붙여넣기 할 건데 여러분들은 그냥 또 이제 추가적으로 쓰세요. 연습하셔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일단 실행이 됐는데 데이터를 조회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게 첫 번째이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게시물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순서라는 게 존재하지만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면 뭐가 순서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여기까지만 할 건데 보시면 일단 우리가 무슨 실수했다? 테이블 구조를 생각을 했을 때 번호가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죠. 그렇게 되면 번호는 뭐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번호가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1번 글 삭제, 2번 글 삭제, 1번 글 조회해, 2번 글 조회해 그런 것들이 가능해져요. 근데 지금 번호가 있다고 없다? 없어요. 그래서 번호를 추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추가하는 방법은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